안녕하세요. 배상가배상TV입니다. 들 경향이 조건적으로 다음을 공사가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크스입니다. 이게 바로 고지의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화재 발생 시에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만약에 우리 잘못이 아니라 옆집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우리 집 또는 우리 공장, 창고로 옮겨 붙었을 때 당연히 이거는 옆집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 이 판결문을 보시면요, 1심에서 다른 노폼에서 패소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2심을 뒤집고 결국은 13억 정도의 승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1심에는 졌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옆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우리한테 옮겨 붙었는데 이게 1심에서 왜 졌냐? 이게 황당하시죠? 이게 뭐 때문이냐면요, 대법원 판례가요 2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요. 우선 첫 번째 대법원 판결은요, 원인 미상 화재의 경우에요, 상대방의 잘못을 우리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입니다. 입증을 못하면 보상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수나 소방서에서요, 화재는 옆집에서 난 게 맞다라고 이렇게 감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인은 알 수 없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는요, 그런 경우에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수로 옆집 잘못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국가수나 소방서에서도 안 된다라고 한 거를 우리가 밝혀낼 수는 없겠죠. 사실 그래요. 저희 로펌 화재 전담팀에서도요, 이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요,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화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이후에 이 감식이 끝나버리면요, 거의 대부분 현장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치워버리거든요. 그리고 몇 달 뒤에 화재 감식 결과가 나와요. 그렇다면은 그땐 이미 화재 원인에 대한 재조사나 재감정이 힘들다는 거죠. 결국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옆집의 잘못을 밝혀낼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게 되면은 원인 미상 화재인 경우에는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들도요, 원인 미상이고 1심에서 이미 패소했지만 저희가 뒤집어서 2, 3심을 거쳐서 승소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초기에 대응하고 주장해야 하는지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때까지 제가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한 개가 더 있다고 했죠. 그럼 대법원 판례 2개 중에 제가 말한 판례를 적용하면은 원인 미상인 경우에는 보상 못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 건데요. 그거는 이 대법원 판례 2번째 판례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2번째 판례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가 진행한 사건의 이 판결문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물이나 시설 등의 그 위험성에 맞게끔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호 조치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재 발생 시에 그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 화재의 확대가 그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원인이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원인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화재 확대 요인이 있었다면 책임져라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대법원 판결이 이 2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화재 관련 소송의 경우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기는 소송이 있고 지는 소송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 화재 소송 같은 경우에 진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고 화재 발생 장소가 우리 측이든 상대 측이든 아니면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초반부터 어떤 증거를 만들고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가해자 측이라면 이 손해배상에 대한 방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하고, 피해자 측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는 거죠. 가해자 측은 우리가 어떤 방어 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철저하게 소명해야 하고요. 피해자 측은 가해자 측이 어떤 방어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거를 철저하게 초반부터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화재 사고의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요,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어떤 판결문을 적용해서 주장할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입니다. 화재 피해는요,
한순간에 수십억, 수백억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한순간에 회사나 개인이 완전히 주저앉을 수도 있는 피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꼭 명심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좋은 주제로 뵙겠습니다.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